그래서 스택과 리치를 잘 알아야 본인이 안녕, 결막염 걸린 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미세먼지가 심각 수준이었는데 방진 마스크 쓰고 라이딩 나가서 계속 눈이 가려워서 비벼대 가지고 이렇게 결막염이 걸렸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안대를 처음 써봤는데 굉장히 불편하네요. 이거 진짜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초점이 안 맞아. 이거 잡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꼬청자 여러분들은 미세먼지 정말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특히 미세먼지 많은 날 라이딩 할 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자전거 제대로 고르기, 자전거 사이즈 한방에 정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스택과 리치를 제가 아주 퀄리티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려서 스택하고 리치는 뭔지 감이 잡히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참 스택과 리치를 잘 표시한 그림이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 BB 센터에서부터 직선거리로 해서 헤드튜브 상단까지 가로 길이를 리치, 그 다음에 세로 길이를 스택이라고 하죠.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왜 공격적인 더 상대적으로 낮은 자세는 작은 사이즈,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자세는 큰 사이즈를 골라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세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낮은 곳을 잡으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낮은 곳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주행이나 항속주행에서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드랍 부분을 잡는 것도 그런 이유죠. 그럼 조금 일어선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더 높은 곳을 잡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중속 이하의 주행이나 어필 주행에서 핸들바의 탑이나 레버의 후드 부분을 잡는 것도 그런 이유죠. 이 높고 낮은 세팅을 결정해주는 게 스택입니다. 스택, 리치와 스택 중에 스택, 세로 길이, 여기 보면 스택, 요 세로 길이가 그걸 결정해 주는데, 스택은 조금 작은 사이즈일수록 당연히 낮아지고 큰 사이즈일수록 높아지죠. 그래서 좀 낮은 공격적인 자세를 원하시면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조금 더 일어선 자세를 원하시면 큰 사이즈를 고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리치는 스템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치가 좀 짧은 제품을 샀다 하더라도 스템을 조금 더 긴 걸 쓰면 조금 더 멀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스택은 내가 더 낮게 타고 싶어도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요. 헤드 튜브를 자를 수는 없잖아. 대신 스택이 낮은 제품을 사도 더 높게는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헤드 튜브 스페이서를 통해서 스페이서를 껴가지고 조금 더 높게 세팅을 할 수는 있죠. 스티어러를 자르기 전에는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낮은 자세를 궁극적으로 원하면 조금 작은 사이즈, 편한 자세가 더 좋다 그러시면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고르는 게 맞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실 스택과 리치를 모르면 탑 튜브 길이랑 헤드 튜브 길이로 자전거를 골라도 사실 뭐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같은 탑 튜브 길이, 그 다음에 같은 헤드 튜브 길이라도 다른 요소, 시트 튜브 앵글 요거의 각도라든가 그 다음에 헤드 튜브 앵글에 따라서 스택과 리치는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제조사하고 B라는 제조사의 탑 튜브랑 헤드 튜브의 길이가 똑같다고 해도 스택과 리치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흔히들 실수를 하시는 게, 내가 탑 튜브 길이로만 고르다 보면 탑 튜브가 550인 550mm인 자전거를 사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탑 튜브가 54mm 정도의 자전거를 바꾼다고 가정을 했을 때, 탑 튜브가 1cm가 좁아졌으니까 스템을 더 1cm를 긴 걸 쓰면 되겠지 라고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리치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타던 회사 자전거 브랜드의 지오메트리인데, 탑 튜브 길이는 550mm, 그 다음에 리치는 388.9m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회사 걸 한번 볼까요? 요거는 L사. 여기 보면은 탑 튜브 길이가 똑같은 M 사이즈일 때 550mm 탑 튜브가, 그 다음에 얘는 383mm죠. 탑 튜브 길이가 같아도 제가 리치는 실제로 6mm 정도가 더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회사의 자전거를 탈 때가 스템을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스택과 리치를 잘 알아야 본인이 자전거를 고를 때 조금 더 수월하고 쉽게 고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타는 게 좋다,
작게 타는 게 좋다, 그런 부분은 자전거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휠베이스가 길어지기 때문에 고속주행에 더 안정성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일수록 내가 더 다루기가 편하고 힘 전달이 빠르게 되는 뭐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어떤 동호인의 어떤 수준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큰 프레임일수록 자전거가 살짝 더 예뻐 보입니다. 바퀴가 살짝 더 작게 보이면서 프레임이 좀 부각되면서 좀 더 예뻐 보이고, 작은 프레임일수록 바퀴가 너무 도드라지게 커 보이고 약간 자전거가 약간 못생겨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 걸로 사실 자전거를 고르면 안 되잖아요. 가장 좋은 사이즈는 내가 편하고 더 추구하는 바를 잘 담아놓은 사이즈, 그거를 사야지. 그래서 무조건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내 성향에 맞게 자전거를, 내가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면 사이즈가 걸렸을 때 고민이 될 때 약간 작은 사이즈, 내가 좀 투어러 성향에 조금 더 높은 자세를 원하시면 걸렸을 때 약간 더 큰 사이즈를 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사이즈를 고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 있으면 어땠을까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상외로 스텝과 리치라는 거를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동호인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결막염 걸린 꼬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